안녕하세요. 눈먼 카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관입니다. 잘 쉬셨습니까? 쉬는 시간 좀 주고 얘기하십시오. 아까 쉰 건 뭐야 그러면? 아니, 지금 저기 시청자분들 모른다고 지금 막 그렇게 우기면 돼요? 바로 시작해놓고? 이거 내가 네. 하루 뒤에 올릴 거거든. 하루로 쉰 거지 이 사람아. 자, 이번 시간은 해운 뉴스의 논평 2. 네, 평소와 달리 해운 뉴스의 논평 2가 조그만 것이야. 네, 이제 소제목이 크게 돼 있는 거지. 네, 최근에 그 운임 폭등 때문에 네. 대책을 여러 기관에서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제 무역협회에서 했던 네, 대책,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주에 그 산자부에서 네, 해양수산부하고 또 업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네. 또 대책을 마련했더라고. 그래요? 그 대책 두 개를 한번 보면서 얼마나 훌륭한 대책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내놓으셨는지, 세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하셨겠지, 그지? 네. 모험들 검토해 봅시다. 자,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그 무역협회에서 이제 발표한 거죠.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건데, 그 자료예요? 우리 인코텀즈 전문가이신 조관님께서 한번 이제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저번 주에 제가 이거 인코텀제를 조건을 변경하면 뭐 이렇게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막 웃었죠. 아니지, 화냈지. 화냈어요. 사과가 웃을 때 어떻게 웃는 줄 알았어요? 몰라? 하고 웃었어요. 아, 미치겠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모래가 울 때는 어떻게 울어? 모래가 막 울 때는 크크크 그러죠. 그만해. 저번에 웃었는지 화냈는지 모르겠는데. 화냈어 그때. 그래요. 그 인코텀제는 매도인의 손을 떠나서 매수인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비용도 들고 위험 부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갖다 분배하는 게 어떤 식으로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뭐 11가지 정형거래 조건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네. 그래서 11가지 중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정형거래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게 있으면은 그걸로 바꿔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꾸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매도인이 그 비용이나 위험을 덜 부담하면은 그건 고스란히 매수인한테 이렇게 가죠. 네. 그래서 그 매도인이 갖고 있던 비용이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원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금액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매도인이 그런데 또 비용을 부담을 갖다 많이 하고 위험을 부담을 갖다 구간이 넓어지게 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커지게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코텀즈 거래 조건을 변경해서 이게 운임을 내리자는 거지. 운임을 갖다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물류 비용을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 얘기예요, 대기업 얘기예요. 대기업은 아닐 것 같아. 대기업이야 뭐 따로따로 뭐 그죠, 전문가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하니까. 많고. 뭐. 그래서 저기 중소기업 입장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거래 조건을 변경해서 그 정형 거래 조건을 변경을 갖다 해서 운임을 줄인다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FOB 조건은 누가 운송계약 체결하죠? 수입자가 하죠. 수입자가 이렇게 하죠. CIF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하죠. 수출자가 하는데 보면은 저 자료도 보면 그냥 FOB를 CIF로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입자가 대형 화주다, 큰 회사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코스트코 뭐 이렇게 그렇죠. 큰 마트다 그러면 그런데라고 하면 운임 협상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그쪽에서 싼 운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을 갖다 하고 운임을 갖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선복을 오히려 수배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업체를 입장으로 생각을 갖다 했을 때는 저게 그 FOB를 CIF로 바꾼다고 해서 능사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조그만, 바꿔주지도 않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둘 다 조그만 회사다라고 했을 때는 그나마 이제 운임 협상력이 조금 있는 쪽에서 운임 내는 거를 선사가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코텀즈 거래 조건을 변형하라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선적 조건의 변경으로 현지 법인이 관부가세를 환급받아 가격 경쟁력 제고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 글 쓰신 분이 이 내용을 갖다 파악하고 썼나 아니냐 약간 의심스러워요. 이게 뭐냐 그러면 DDP였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비용을 다 냈다는 거야. 그렇죠. 관세까지도.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사가 그 환급을 못 받았다 이거지. 한국에서 돈을 내는 바람에. 그런데 이제 관세를 미국에서 내는 걸로 바꿨더니만 미국 지사가 관세를 환급받았다. 이제 저런 거는 미국 지사가 그 물건을 받은 다음에 그걸 제조를 해서 다시 수출을 한 경우에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미국에서 소비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냈다라고 하면 미국의 회사가 환급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저기서 이제 저게 해당이 되려고 하면 미국에 있는 그 지사가 미국으로 물건을 수입한 다음에 제3국으로 다시 수출을 한다든지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닐 때는 저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것도 모르면서 바이어한테 빨리 이거 DP를 바꿔야 됩니다. 우겨봐야 소용없네. 그런 거는 특수하게 그러니까 인코텀즈를 바꿨을 때 좋은 경우가 있고 안 좋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운임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누군가 좀 더 잘하고 협상 능력이 있으면 그쪽에서 계약을 체결을 갖다 할 수 있는 경영거래 조건, 그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관부가세로 환급받아 가격 경쟁력을 제고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그렇게 되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그렇게 안 했던 놈이 혼나야겠는 거네. 그죠. 그거는 누구나 이렇게 원래 해야 됐었던 그런 내용들인 거죠. 요거는 뭐 운송계약의 조건 이런 거랑 관계가 없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그동안 못했던 거 혼나야 되는 거구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적항을 복수로 늘려 국내 운송비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말이 돼. 저거는 내가 봤을 때 저거는 이제 그 경영거래 조건이 FOB라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죠? FOB를 갖다가 전제로 깔고 하는 얘기고 CIF는 어디에서 실어 보내든지 매도인은 아무 관계 없잖아요. CIF에서 표시되는 거는 목적지만 표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적항을 복수로 늘려가지고 운송비를 절감한다라는 FOB를 전제로 깔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사실 이것도 아까 똑같은 거야. 공장이 인천에 있는데 부산에서 실으면 안 되지. 인천에 배가 들어온다면은. 그렇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가는 거는 인천에 배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부산 가야 되지만 동남아시아 가는 거는 인천에 배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적항을 복수로 늘려 국내 운송비 절감이라는 거는 공장이 복수로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여러 군데 선적항에서 직항편이 있을 때 운송비가 절감된다는 얘기고, 직항편이 없게 되면 어차피 국내에서 육상 운송료를 갖다 내야지만 그쪽에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적항을 복수로 늘려 국내 육상 운송비 절감이라고 나와 있는 저 부분도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 여러 군데 항구에서 직항편이 있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구로 부산항이 선적항이었다가 인천항이 선적항으로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비용이 더 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고, 그 차이 나는 차액에 대해서도 매수인이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상황을 갖다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매수인이 좋아하는 선사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자기하고 이렇게 관계도 좋고 창고로도 잘 뭐 해주고 뭐 이런 데가 있으면 걔는 부산에만 배가 가. 그랬을 때는 안 되는 거죠.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부산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화주가 동의를 첫 번째는 이제 직항편이 있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수입상 쪽에서 그렇게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지. 해줘야 된다라는 거 두 가지를 전제 조건을 깔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선적항을 복수로 내려 국내 육상 운송비 절감 저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선적 지원과 비용 증가를 인코텀즈 변경으로 경감이라고 했는데 저거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 선적이라는 거는 계약에서 그 선적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물품을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넘겨주는 그런 행위를 선적이라고 얘기를 갖다 해요. 그렇죠. 과거의 선적이라는 건 이제 배 위에 실어주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복합 운송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운송수단에다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운송수단에 올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건을 갖다 넘겨주는 그 행위, 그것을 갖다 선적이라고 얘기를 갖다 해요. 그런데 선적 기한을 언제로 정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인코텀지에서 선적 기한을 절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서의 선적 조건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내용을 갖다 썼던 분이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쓰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FOB보다 CIF로 하게 되면 일단은 선적 기간을 약간 앞당길 수는 있지요. 약간 근데 미세한 차이인데 실제 이제 선적을 언제 해야 되겠다라는 선적 기한, 선적 기간 같은 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인코텀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FOB보다 CIP 같은 경우에는 CIP 같은 경우에는 내륙에서 운송인에게 넘겨주면 선적이 되는 타임이 약간 빠를 수는 있지만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이거 그런 것보다는 예. 요즘 스페이스를 못 구하니까 네. CIF를 바꿨더니만 한국에서 이제 배를 고를 수 있게 해가지고 뭐 그게 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내용에 타이틀에 선적 지연과 비용 증가를 이렇게 돼 있는데 선적 지연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인코텀지 조건을 바꾸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뭐 싫어하게 되면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쪽이 매도인이 하게 수출자니까 좀 편하기는 하겠죠. 한국에서는 수출자가 돈을 내니까 잘해주지. 네, 그런 것들은 평상시라면. 네, 그렇죠. 평상시라면. 지금은 이제 무조건 지금은 운임이 안 비싸면 안 해주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코텀즈의 계약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모르겠으면 저희나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눈문카구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적의 플랜을 갖다 짜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론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데 잘할 수 있는 쪽에서 그러니까 운송이나 요즘에는 비용보다는 선복 확보가 우선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선복을 확보를 갖다가 잘할 수 있는 쪽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인코텀즈 정형거래 조건을 선택해라. 제목이 뭐냐면 물류 비용 절감이잖아. 그거랑은 좀 물류 비용 절감보다는 지금은 선복을 누가 이렇게 확보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선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둘 다 비슷하라고 하면 좀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 운임 협상력이 조금 좋은 쪽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형거래 조건을 선택해라 라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제시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물류 기업을 아웃소싱하라. 요거는 뭐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을 아웃소싱하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금 이 아웃소싱하는 3PL이 기존 고객 한 분도 지금 잘 못 싣는단 말이야. 그렇겠네. 그래서 조금 우스운 일이지만 코딩들을 내부적으로 영업사원한테 영업하지 말라 그런데. 갖고 와봐야 처리 못한다. 지금 우리 기존 고객도 지금 못 지키는데. 그렇구나.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요. 물론 뭐 그 전문가들이 조금 잘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뭐 평소 때는 뭐 도움이 되겠네.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공동 물류를 활용하라 이것도 말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공동 물류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안 돼 없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는 거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봐요. 그다음에 통관 수수료를 내고 해라. 이거 보도 화냈지? 아니 이거 저기 소형 화주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 리스크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데는 관세사예요. 이렇게 뭐 계약의 상황도 전반적으로 검토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 관세사한테 다 물어보면서 통관 수수료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그걸 내고 하면 그 일 잘 봐주겠어요, 그게? 뭐 그런 건 이런 거는 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활용하라. 저건 좋은 말인데.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1번이 넘버원이 인코텀즈였는데 인코텀즈가 물류비 절감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 현재 물류비 절감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고 선복 확보 쪽으로 접근하고 잘할 수 있는 쪽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형거래 조건을 선택해라. 매도인이 잘하면 CIF로 가는 거고 매수인이 잘하면 FOB로 가라. 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른 걸로 좀 넘어가 보죠.